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요양원과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시설 종사자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광주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다음 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연말 연시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광주에서는 49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밤사이 확진자까지 집계가 되면 50명을 넘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요양원 안에서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에버그린 요양원의 직원과 입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원 입소자는 모두 13명. 최초 확진자인 광주 885번째 확진자가 일했던 3층에서 나왔는데 3층에 28명이 입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역학조사 결과 이 중 1명은 병원 안에서 다른 층을 이동한 사실도 드러나 추가 감염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 입소자도 확진이 더 됐고 요양보호사도 2명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험도 평가를 재평가를 더 할 예정입니다. 광주 885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대중목욕탕 관련해서도 9명의 확진자가 나와 재난 문자를 통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격리가 이어지는 요양원 내부에선 불안함을 호소하는 직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한 직원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판정을 받았지만 별도의 방침이 있기까지 집에 갈 수 없다고 해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찜화를 시켜야 자가격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가격리가 안 들어가고 거기서 내 일을 하고 오늘 나왔어요. 광주시는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장 주관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은 입소자 모두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여서 빛고울 전남대병원 등으로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지만 요양원 안에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더 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병원과 또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은 시설 종사자들에서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복지 인력의 경각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환자와 요양보호사, 직원 등 무더기 감염 사태를 불러온 광주 에버그린 요양원과 화순의 재활요양병원. 일부 병동이 집단 통제되면서 환자를 치료하기는커녕 병원 업무 자체가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이 좀 있으면 안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야간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은 늦어야 되니까. 코로나19 안심병원이라는 광주 기독병원과 지역 최대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도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응급실과 병동이 일시에 폐쇄되는 등 의료 공백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쇠약한 환자들이 입원한 경우가 많다 보니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이 코로나에 뚫릴 경우 그만큼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때문에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해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십시오. 특히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 면회나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됐지만 출퇴근이 가능한 기관 종사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됐고 기관의 방역망은 허술하게 뚫렸습니다. 광주시는 종사자들에게 외부 활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나 전라북도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벌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직까지도 먼지가 가득합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평소에 약 4배가량까지 치솟으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먼지를 막을 수 있는 황사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날도 흐리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늦은 밤부터는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1에서 3cm 안팎의 눈 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함께 성탄절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북쪽 한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한기가 유입되는 오후부터는 찬바람도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북 상주의 선교 행사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도 4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행사 주최 측이 집회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 1박 2일로 최대 3,000명이 모인 종교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었던 경북 상주 열방센터. 이 단체는 지난 11월 말에도 전국에서 최대 1,000명의 교인들을 불러 모아 1박 2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도 목적의 교육을 진행한 건데 식사와 잠을 잘 때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캠프에서는 이제 규모가 워낙 크고 많이 이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썼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니었고, 이곳을 다녀온 광주 지역 신도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열방센터 방문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주에서 관련 확진자가 43명으로 늘었습니다. 열방센터의 방문자 수는 직접 방문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그다음에 다른 교회를 또 감으로 인해서 교회, 또 그 지인들, 이렇게 총 늘어난 숫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열방센터와의 역학관계가 불분명했지만 방문자 3명 가운데 2명이 대전에서 GPS가 끊긴 뒤 상주에서 다시 켜진 점을 통해 센터 방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센터 측이 휴대폰을 끄라고 했다는 방문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센터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두 사람의 방심이나 일탈이 대규모 확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탄절 예배나 미사도 반드시 비대면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긴급 돌봄은 정상 운영되고 특수학교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 대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골목상권 특례보증금 등의 예산을 끌어와 500억 원을 조성하고 코로나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한 소상공인들의 1년 보증금과 이자를 대신 내주는 10차 민생안정대책을 실시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됐습니다. 다수가 모이는 것을 금지시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지 업소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기간 100%의 예약률을 보였던 여수의 한 호텔. 프론트의 직원들이 예약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 취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께서 오시는 고객님 수가 한 5분 이상이실까요? 네, 혹여 취소 원하실 경우 제가 이제 위약금 없이도 취소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22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숙박시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3일까지는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했기 때문인데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숙박업소들은 울상입니다. 현재 한 20% 정도의 그 예약률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투숙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정부의 시책 발표에 의해서,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 좀 갑작스러운 그 발표에 의해서 좀 많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운영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운영 가능 시간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이나 영화관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관광명소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은 이번 특별대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 역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는데도 10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실내 체육시설 역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칙을 지키면 기존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대책의 핵심이 연말 모임 자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방역 지침이 강화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임의 삭제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직 서구 의원과 공무원 등 70명이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구는 공무직 직원들이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 권한을 남용해 구의원 2명, 5급 공무원 8명, 6급 이하 60명의 과태료를 면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합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140건에 대해 과태료를 재부과할 방침이며 과태료 면제 시스템과 인력 운영 등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교사이자 촛불 집회 사회자인 백금열 선생이 최근 법원에서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전교조 광주 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는 일과 시간 이후에 성인이 된 제자에게 선거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이 불가피한 자격정지를 선고한 것은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고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백 교사의 징계도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사업이 내년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립 관련 예산 등 44억여 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은 장성 군수가 직접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두석 장성 군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장성 군수 유두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센터가 어디에 들어선다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설립된 국립심혈관센터는요, 광주 인근에 또 장성군 진원이나 남면에 기존에 설립된 나노산업단지 인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 한국강기술원과 그리고 광주 과학기술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그 인근에서 또 인공기술센터가 또 설립되기 때문에 고급 두뇌 활동, 두뇌 공급을 받고 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입지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립된 센터는 기존에 14개 심혈관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입니다. 네, 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지역민들은 어떤 점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센터가 설립되면 의료기기나 또 치료용 스탠드 그리고 또 의약품 연구 개발 관련 산업 의료 단체가 많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청년 실업이나 또 그에 못지않는 노령 실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군에서는 이런 당면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성군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장성군에 있는 치유의 숲, 장성 뱀백, 충량산 뱀백 숲을 활용한 또
재활이나 요양 산업이 이렇게 나와서 될 것입니다. 네, 지난 2007년부터 이 센터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셨다고요?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그마치 14년 세월 동안에 공들여온 쌓은 탑인데요. 네. 14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전남대 치밀관으로서는 세계적인 석학에 계신 정명호 박사와 제가 같이 아무 의료 분야의 연고가 없는 장성에 치밀관 센터를 세우자고 이렇게 추진 계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들이 봉착돼 가지고 사실은 중간에 중단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전국에 처음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도 정비되지 않았고 또 서울 의료진들이요, 왜 시골이냐 그래가지고 강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더구나 막바지에는 부산이나 경남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음으로써 아주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치를 결국 성공을 했는데 전남대 병원을 포함을 해서 권역별로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있잖아요. 네. 이 센터들과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는 각 대학별로 14개의 심혈관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는 이제 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국립심혈관센터는 이 질환 센터들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될 것이고 또 연구 개발이나 또 교육 치료 분야까지도 전담하게 되고요. 또 향후에는 오송에 또 대구에 있는 의료 첨단 복합단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의료 산업단지로서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되면서 첨단 의료센터로서의 어떤 그 값어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실제 센터가 건립되기까지 남은 절차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일을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이번에 44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 설계하고 그 이후에 건립이 될 건데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심혈관 추진할 때 지금 질병관리청장이신 정은경 청장이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많은 조언도 들었고요. 결국은 국립심혈관센터 구상의 첫발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설립의 첫발을 뗄 때 모두 정은경 청장님과 함께 하면서 인연이 됐거든요. 이 인연을 잘 살려서 조기에 심혈관센터가 설립되고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내년 설립될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FC의 김호영 신임 감독이 물러서지 않는 축구로 팬들에게 서비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른 압박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물러서지 않는 축구를 공격적인 축구를 항상 잘하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팬분들께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게 제 차라리고요. 김 감독은 또 광주FC 창단 이후 1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포항 스틸러스를 내년에는 반드시 이기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선수들과 처음으로 만나 팀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선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를 거쳐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방식 등의 반발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트법 개정안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콘텐츠 창작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신촌 근린공원이 장기 미집행 1호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광주시는 24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하나인 신촌 근린공원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1호 공원을 기념한 식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공항 근처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한 신촌 근린공원은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공원 조성 사업이 가장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15곳에 시 재정을 직접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전 KPS가 패러데이 스쿨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전국 54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222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2억 2,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전 KPS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력설비 분야의 기술 명장이 이론과 실무를 화상으로 교육하는 패러데이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를 은퇴한 전 야구 선수 윤성민 씨가 이번엔 프로 골퍼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골프존 스크린 골프 방송 등에 출연한 데 이어 이번엔 KPGA 2부 투어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건데요. 후원기업 정푸드 코리아는 윤성민 선수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후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입한 지 15년이 지난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자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3년간 김치 냉장고 화재가 32건 발생해 1억 9,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요. 화재를 막으려면 권장 안전 사용 기간을 지키고 김치 냉장고 전원 코드가 무거운 데 눌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과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 예술극단 예인방의 창작극 못생긴 당신이 대한민국 연극대상 베스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못생긴 당신은 돈밖에 모르는 생선장수 아내와 난봉꾼 남편이 가정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로 전남과 서울 무대에 수차례 오르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아내 역을 맡은 이문희 씨가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인방은 1981년 나주에서 결성된 극단으로 지금까지 350여 회 공연을 통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바람을 화폭에 담아온 표인부 작가의 전시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5세 이상 중견 작가들에게 집중하는 예술공간 집 기획전시, 전시실 넘어 실험실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표인부 작가는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재료와 형태로 자유로운 바람을 표현합니다. 3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양화 경로당에서 20만 원, 한평군 한평읍 번영회에서 100만 원, 장교 1리 7원 사는마을 노인회에서 30만 원, 수호 1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장교 1리 마을 주민들이 11만 3천 원, 나주시 노안면 도산 1리 성산마을 주민들이 22만 6천 원, 유곡 3리 현해원 마을 주민들이 23만 원, 학산 1리 용산마을 주민들이 18만 4천 원, 곡성군 죽곡면 본토마을 주민들이 7만 원, 남양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삼태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조사마을 주민들이 5만 원, 곡성군 죽곡면 이장단에서 20만 원, 장성군 북하면 하옥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송정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원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갈마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대흥마을 주민들이 8만 원, 성안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궐전마을 주민들이 8만 원, 대양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화순군 화순읍 감도 1, 2 주민들이 15만 원, 세량리 주민들이 10만 원, 광덕 1위 주민들이 30만 원, 신기 1, 2 주민들이 4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지를 막을 수 있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약 4배가량까지 치솟으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먼지도 가득한 가운데 오늘 날도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인데요. 종일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오늘 밤부터는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 안팎의 눈 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함께 성탄절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북쪽 한기가 유입되면서 성탄절 아침이면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도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3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 9도에서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는 4도 안팎의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하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 역시 9도에서 1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곡성은 아직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례와 순천에서도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면서 오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눈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